우스만 덴벨레 대신 우측 공격수 자리에 나선 이강인은 좋은 활약을 했는데 프랑스 매체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화제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리그앙 15라운드에서 랑트에 2대1로 승리했었습니다. 이날 경기 승리로 PSG는 리그 8연승에 성공하며 선두를 굳혔습니다. 2위 AS 모나코와 승점 6점 차이로 벌렸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통과 여부가 걸려있는 중요한 도르트문트전을 앞두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중원 공격 라인에 변화를 줬는데요. 풀백으로 기용되던 카를로스 솔레르를 중원에 뒀고 좌측 공격 자리에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배치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가 중앙에 위치한 가운데 우측 공격수에는 이강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덴벨레가 입지를 완전히 굳힌 자리였는데요. 덴벨레가 경기력 기복이 심하고 정확성 아쉬움이 이어질 때도 엔리케 감독은 선발 자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지 팬들은 우측의 덴벨레보다 이강인을 선호하는 팬들도 많아지곤 했었습니다. 드디어 이번엔 덴벨레가 아닌 이강인이 위치했는데요. 이강인에게 딱 맞는 자리였습니다. 레알 마요르카,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꾸준히 뛰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의 드리블, 탈압박, 연계 능력이 가장 돋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좌측, 중앙을 오가며 뛰던 이강인은 우측에 나서 활발함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은바페를 향한 좋은 패스가 연이어 나왔는데 마무리는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은바페와 더불어 아슈라프 하키미와도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랑트 수비를 괴롭혔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덴벨레가 없는 공격을 두고 엔리케 감독은 덴벨레는 경기를 뛸 수 없다. 그래서 조금은 다르게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기존과 다른 시너지를 보고 싶었다. 바르콜라, 마르키뇨스를 눈여겨봤다. 일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다. 목표는 달성했다. 덴벨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선수다. 고 발언하여 차후에도 오른쪽 자리는 변함없이 덴벨레에게 주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선발 풀타임을 뛰면서 드리블 성공 2회, 볼터치 77회, 패스 성공률 79%, 키패스 3회, 롱패스 성공 2회, 결정적인 기회 창조 1회, 피파울 3회를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의 팀 내 최고 평점인 7.8점을 부여하며 그의 활약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축구 통계 매체인 후스코어드닷컴은 역시 이강인의 높은 평점을 매겼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선제골의 주인공 바르콜라에 7.8점, 이어 이강인의 다음으로 높은 점수인 7.1점을 부여했습니다. 경기에 나온 스탯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축구 통계 매체의 평가는 좋았는데 오히려 직접 눈으로 본 기자들이 악평을 쏟아냈는데요. 프랑스 매체들은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 풋 메르카토는 평점 4.5점을 주면서 우측에서 이강인은 불편한 모습을 보였고 측면보다 중앙에서 뛰려고 노력을 했다. 동료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절호의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이강인은 후반전에도 눈에 띄는 모습을 못 보여줬고 크로스 성공률이 낮았다. 고하며 이강인을 평가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로는 키패스 3회에서 결정적 기회 창조 1회 등 맹활약했는데도 저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 프랑스 르파리지앵도 이강인은 계속 바닥을 뒹굴었고 이는 얼굴을 찌푸리게 했다. 고하며 평점 6점을 줬습니다. 또한 프랑스 구공미는 이강인에게 평점 5점을 부여하며 PSG의 우측면에 위치한 이강인은 낭트의 측면 공격수에 비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의 기술은 분명하지만 그는 상대의 마지막 미터에서 종종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했다. 아쉬운 장면이었다. 고 전했습니다. 객관적 스탯을 가지고 평가하는 알고리즘도 높은 평점을 주었는데 현지 매체가 악평을 쏟아내니 팬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결승골 된 날카로운 프리킥 기점 패스가 없었으면 승점 한 점에 그칠 뻔했고 키패스 3회와 결정적인 기회 창출 1회 등 완벽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악평을 쏟아내는 것은 프랑스 라인인 덴벨레를 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 은바페 선수도 이강인 선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브로맨스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낭트전에서 이강인은 상대 선수의 괘씸한 행동을 당했고 이에 옆에 있던 은바페 선수가 강하게 상대 선수를 밀치는 장면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인정하고 동료로 신뢰하고 애정하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아무리 프랑스 현지 매체가 편파적으로 보도해도 결국 우리 이강인 선수가 이를 낼 것입니다. 아직 22세이고 첫 시즌입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을 수 있다고들 했지만 이강인은 첫 시즌부터 잘 안착한 모습입니다. 이번 도르트문트전에는 덴벨레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합니다.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멋진 활약 이어가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PSG 은바페가 이강인의 든든한 의리를 과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중 은바페와 이강인의 훈훈한 장면이 연출돼 이목이 쏠렸는데요. 은바페가 이강인을 위해 상대 선수에게 맞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트위터 등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이강인이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 들고 있는 공을 달라고 손짓했는데요. 그러나 상대 선수는 이를 보고도 공을 넘기기는커녕 약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강인 옆에서 이를 본 은바페는 양손으로 상대 선수를 밀치며 공을 빼앗았습니다. 이내 발로 공을 차 이강인에게 돌려줘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같은 날 커뮤니티 덕후에 어제 경기에서 이강인한테 시비 거는 선수 날려버리는 은바페 등의 제목으로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든든하다, 고맙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또한 국내 축구 팬들은 와 이 조합 찬성일세, 뭐야 이 스윗함은, 은바페 형 진짜 멋있다 감동이야, 그러니까 누가 우리 강인이 건드리래, 새로운 우리 형, 진짜 은바페. 정말 든든해 그냥 팀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음, 바페 형아 진짜 좋아. 네이마르랑도 2주 만에 아들 애칭 얻으면서 친해지더니 은바페랑도 몇 번 뛰고 나니까 은바페가 되게 예뻐하더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을 대표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PSG는 8일 구단 채널을 통해 파리의 사람이라는 캠페인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PSG는 창조성, 열정, 개성. 2023년도 시즌 프랑스 파리를 세계적인 수도로 만들 운동선수, 예술가, 문화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PSG 선수 킬리안 은바페, 우스만 덴벨레, 랑달 콜로부아니, 누노 멘데스, 워렌 자이르 에머리, 이강인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브라질 전설 호나우지뉴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선수들은 PSG 대표격이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바페와 덴벨레는 물론 라이징 스타 무아니와 유망주 자이르 에머리까지 프랑스 출신 선수입니다. 여기에 선수 시절 PSG에서 뛰었던 레전드 호나우지뉴까지 깜짝 등장했습니다. 공개된 선수 가운데 프랑스 출신이 아닌 선수는 멘데스와 이강인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강인이 그라운드 바깥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강인 효과는 유니폼에서도 드러났었습니다. 지난달 프랑스 리그앙은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언더커버 슈퍼스타 PSG 이강인이라는 제목으로 경기장 안팎에서 파리를 뒤흔들고 있는 차세대 스타 이강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리그앙은 이강인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은바페나 덴벨레보다 이강인 이름이 더 잘 보인다. 파르크 대 프랑스에는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 PSG는 이강인에게 미쳤다. 지난 여름 마요르카로부터 영입된 다음 PSG에서 진정한 슈퍼스타가 됐다. 라며 이강인 영향력에 감탄했습니다. 지난 여름 PSG로 깜짝 이적한 이강인이 순조롭게 연착륙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 신뢰 아래 프랑스 리그앙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를 수놓고 있습니다. 특히 그라운드 위에서 은바페와 보여준 케미스트리는 현지에서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중요도가 더욱 높아졌는데요. 지난 르하브르 원정 당시 파비안 루이스가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 카날은 르하브르전 당시 어깨 부상으로 고통받은 루이스는 적어도 낭트전과 도르트문트전에는 결장할 것이다. PSG는 미드필드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엔리케 감독이 평소처럼 4-3-3 포메이션을 유지한다면 루이스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선수는 이강인이다. 이강인은 미드필더와 공격수 사이 전환에 있어 핵심이며 엔리케 감독 기대에 빠르게 부응했다. 또한 은바페와 결합해 패스를 찌를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강인은 낭트전은 물론 도르트문트전 선발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